김태현의 정치쇼. 일단 이거를 저희가 총평을 좀 해야 되는데 뭐 고정 이제부터 하시죠. 다시 들어보니까 저게 사과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굉장히 협소한 사과를 한 건데 민주당 수입할 수 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네. 제가 보기에 송영길 대표가 진짜 가장 적절한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가장 적절한 수위의 사과를 한 게 아니냐. 어떤 점에서요? 이게 강성제 지지층 사이에서는 아니 조국 전 장관의 문제를 왜 당이 사과를 하냐. 제가 뭐 조국 전 장관이 잘못한 것도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사과를 하냐라고 하지만은 민심에서는 계속 당이 그때 했던 행태 계속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고 언론을 비판하고 이런 점에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 당심에 있어서는 조국 전 장관이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미 사과를 했거든요. 그 부분만 딱 이제 사과를 하는데 그마저도 조국 전 장관의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한다가 아니라 우리 거기에 비춰봤을 때 우리 민주당은 이런 점이 있어서 부족한 게 아닌가. 우리의 자녀들은 제대로 돌아봤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과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강성 지지층이 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당이 사과를 하냐라고 비판을 했을 때 아니다. 우리 그거 사과한 게 아니라 우리 돌아보자고 얘기한 거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남겨뒀고요. 그리고 이제 민심에 있어서 호소하는 거는 아니 이게 제대로 된 사과냐라고 했을 때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청년층의 아픔 그리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과한 거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여지를 다 열어놨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적절한 사과를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다시 들어보니까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자세히 뜯어보면은 저게 사과인가라는 싶은 거죠. 이제 그게 좀 갈리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이게 어떤 사과의 표현의 수위가 적절했느냐 그리고 뭐 거기에 윤석열 얘기를 왜 집어넣느냐 이제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좀 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만약에 야당 얘기는 아니고 이제 주로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이 보는 얘기인데 어쨌든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 당내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 어쨌든 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뭐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뭐 어제 야당 대변인 논평은 자기 변명과 궤변의 연장선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신랄하게 나왔는데요. 뭐 그런 평가가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라든가 뭐 법률적 문제와 별개로 뭐 재판이 진행 중인 뭐 이제 이런 표현 때문에 1심 주제 나왔는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박한 평가도 있고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더 진정성이 담긴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설사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법률과는 별개로 이제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걸 인정한 거다 뭐 이런 뭐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거 두 분한테 하나씩 물어봐야지. 조정 의장한테는 이거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사과가 조국 전 장관의 행위를 대신 사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했으면 조 장관이 했지 무슨 뭐 민주당은 아니니까 그 입시 비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 유죄 나온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근데 민주당이 뭘 잘못했다고 사과한 거예요?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지도부의 입장을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때 당시 2019년이죠. 한참 이제 뜨거웠던 조국 사태가 일어났던 그때 이제 입시 비리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청년층이라든지 20, 30대, 30대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조 전 장관을 옹호했다거나 아니면 여론을 비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지 조국 전 장관을 대신해서 사과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 사과는 저도 이렇게 들어보도 읽어도 봤는데 명백하게 당시에 저 2019년에 서초동과 광화문에 갈라졌을 때 속된 말로 우리가 쉴드 한다고 그러잖아요. 조 전 장관의 행동에 대해서 냉철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감싸고 돈 걸 사과합니다. 이런 문장이 아니고 저희의 자식들의 뭐 입시 뭐 이런 문제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모든 다른 뭐 아이 학교 그냥 정상적으로 보는 다른 민주당 의원이나 당직자들까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걸 사과한다고 그래가지고 뭐를 정확하게 사과한다는 거랑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굉장히 불명확한데 또 그래서. 어떻게 좀 그 민주당 입장을 옹호하자고 하면은 이제 이 맥락이 나온 그 좀 큰 틀에서 좀 보면은 송영길 대표가 우리 국민들을 민심을 좀 경청해 보니까 우리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고 하고 언행 불일치라고 한다.
인정한다. 그러면서 조국 전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했던 점 인정한다. 그러면서 이 입시 비리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반론적인 저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입시 비리나 이런 문제에 뭐 대해서 스펙을 이용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청년층을 돌아보지 못했는지 한번 사과해야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뭐 이제 정치적으로 거고. 굉장히 좀 고단수의 사과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2030이라든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민심 위반이 두드러지게 났던 게 이제 청년층의 민주당 지지 철회였는데 그 이제 2030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다독여주고 그리고 다시 표를 이끌어오기 위한 행동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과문이 나온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우리 이제 조국 사태 문제 계속 언급될 때 이제 민주당은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우리 그때 사과하지 않았냐. 우리 뭐 잘못했다고 당대표가 얘기했는데 2019년 당시에 이해찬 당시 대표가 세 줄짜리 사과 뭐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도 안 하고 그냥 국민한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충분히 진짜 진전된 행동 아니냐. 진심이 담겼다라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곽지원 기자는 이거 물어볼게요. 윤석열 전 총장 얘기는 왜 했을까요?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주간에서 보다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제목이 있었는데 세계일보가 이 기사를 일면에 쓰면서 송영길은 조국 반성문에 윤석열을 꼭 넣고 싶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제목을 네, 그렇게 달았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어쨌든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강성 지지층의 반발 이제 이런 게 예상이 됐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좀 뭐랄까 상쇄시킬 수 있는 뭔가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앞서 저 고정현 전 얘기했던 당신과 민심의 절묘한 줄타기 전략적 정보적인 판단. 네, 그렇죠. 요거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물고 들어갔다 그런 취지구나. 이게 뭐 그거는 제가 이제 송영길 대표 뭐 메시지를 쓴 분한테 취재를 해본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민주당에 제가 여러 이제 의원들과 얘기해 보고 하면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이제 윤석열 전 맞죠. 민주당 검찰총장의 장모라든지 부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몇 뭐 가지는 어제 저 장모 그제인가요? 어젠가요? 장모에 대해서 3년 구형했었죠. 검찰이 3년 구형. 검찰이 3년 구형. 이제 선고 공판이 남한 7월에 있다고 하는데. 야, 그것도 이제 선고되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들썩하겠어요. 그게 나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발언을 한 거일 수도 있어요. 3년 예상이 되잖아요. 3년 1심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고 1심에 또 3년 구형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기본적인 마인드는 장모와 이 부인에 굉장히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혹은 그 이전에 검찰의 지휘부에 있으면서 굉장히 사건을 축소한 거 아니냐. 이거 조국 전 장관 가족한테 수사했듯이 아주 그냥 70번 80번 압수수색하고 난리치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똑같이 나올 거다. 이제 앞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거 아니냐라는 마인드가 기본에 깔려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민주당의 생각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민주당 주류 생각은 확실히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선 주자들 중에 약간 눈에 띄는 발언을 한 사람들도 있는데 보면 오늘 출마 선언하는 최문순 강원지사 같은 경우에 어제 라디오 나와서 이 조국 사태를 언급하면서 멀리서 보니까 이걸 성과 악마와 천사 이 실체적인 사안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분에게 이것을 그 두 분이라는 건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 두 분에게 이거를 몰아서 선악 구조로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조국 그 전 장관 책에 이제 그 총장으로 추천한 분이 조국 수석 아니었냐. 그 선거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다. 그런 점을 지적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또 조국 전 장관이 다시 받았더라고요. 제대로 뭐 읽어봐라. 뭐 제대로 책을 읽어봐라. 내가 추천한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저 청취자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야, 역시 이렇게 딱 대립되는 의견. 이용훈님, 민주당은 저래서 안 돼요. 그냥 사과하는 법이 없어. 꼭 물고 들어가면서 사과해야 하나요? 이병주님, 사과문 처음 써본 느낌. 이렇게 좀 비판적인 의견을 보내셨고 반대되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09112님, 그래도 피하지 않고 사과로 정면 돌파한 건 칭찬할 만합니다. 3556님, 사과할 수 있는 용기 박수칩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는 정말 훌륭한 방송이에요. 그리고 저희 방송을 빛내주신 네 분께 커피 쿠폰 제가 쏴드리고요.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에요? 발음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원하는 발음이 있다고 하고 이거 원래 국어 표준법에 맞는 발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나운서국 윤석열로 이걸 읽어야 되는데 아나운서국 좀 물어보려고 하도 이제 많이 읽어야 되니까 어쨌든 자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 얘기 국민의힘과 연쇄 해동이 있다던데
있다는 게 보도가 됐잖아요. 네. 제가 궁금한 거. 지금 딱 보면은 연쇄해동 있고 막 이런 게 다 어제 있었는데 오늘 보도된 게 아니라 다 지난달 5월달에 있었던 거잖아요. 꽤. 근데 5월달에 있었던 회동들이 이번 지난 주말보다 차차차차차 보도가 돼요. 사실 나도 만났어. 나도 전화했는데 막 이런. 이거 왜 그런 거죠? 이거 그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네. 날짜로 보면 네. 이게 보도가 된 게 6월 1일부터입니다. 그럼 유로 착착착 나오잖아요. 6월로 넘어와서 이제 네. 이게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그 결국 뭔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이제 어쨌든 행동에 들어갔는데 이제 시점이 그 아무래도 이제 6월에 들어서 이제 이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번 달 중에 뭔가 좀 공개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저기 뭐야 그 당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그 전당대회 경선 결과하고 뭔가 움직임의 방향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가 됐을 때나 나경원 또는 주호영 후보가 됐을 때나. 만약에 이제 윤 전 총장이 당에 그 국민의힘에 들어오겠다고 결심을 굳혔다면 네. 뭐 거기서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표가 되든 뭐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대표가 되든 뭐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아마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윤석열 총장을 만나서 대화한 얘기를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했던데 네. 그 자기가 한번 생각을 떠보려고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여기 내려와 보니까 당원들 생각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 총장이 말을 슥 피하더라는 다른 얘기를 꺼내면서 말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걸 보면 아마 윤석열 총장도 뭐 특별히 이번 전당대회 뭐 누가 되는 게 좋겠다 뭐 아마 이런 생각을 하거나 뭐 그런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마 없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취재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물어보셨죠. 윤석열 총장 움직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시냐고. 예. 뭐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정치적 세력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없고 이제 그래서 조금 뭐 좀 정립되지 않은 그간의 정치적 정치권에서 주로 사용했던 그런 언어가 아닌 굉장히 좀 중구난립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6월부터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뭔가 차곡차곡 준비된 느낌 뭐 이런 거에 비춰봤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굉장히 길게 계산을 해서 차곡차곡 자신의 단계를 밟아가는 거 아니냐. 나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 예, 나름의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고 이게 길게 생각해서 보는 거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이거 다 계산됐구나라고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도 많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의원들도 윤석열 전 총장이 곧 본격적인 선언, 공식적인 선언하고 국민의 입당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건 상수죠. 예, 상수다. 기자들도 안 나온다는 생각하는 기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방금 말씀하신 얘기를 오늘 아까 김용민 의원이 라디오 나와가지고 지금 접촉한 의원들을 보면 다 검사 후배들이거나 뭐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 선배지만 뭐 그 동료 검찰이었거나 아니면 뭐 법사에서 접촉한 사람도 있다. 김용민 의원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을 할 때부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접촉을 했던 거 아니냐. 아까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접촉한 의원들 몇 면을 보면 정진석 의원,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하면 당내 윤희석 의원도 있잖아요. 네? 윤희석 의원도. 윤희석 의원도 있는데 어쨌든 기존의 어떤 개파 구도에서 보면 그 이른바 구친이계 쪽에 좀 가까운데 그렇죠. 그거를 생각했을 때 조금 기억이 나는 부분이 윤석열 총장이 전에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역대 어느 정부가 검찰에 가장 잘해줬냐, 그러니까 우호적이었냐, 거기서 이명박 정부가 상당히 쿨했다. 요거를 좀 연상시킨다 이런 뭐 세평도 좀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전당대회 때문에 뜨거우니까. 이준석 후보. 저는 돌풍이라 하는데 저는 태풍이라고 그래요. 돌풍은 수준 넘어섰어 이미. 태풍인데 이제 지방 다니면서 그거 하잖아요. 합동 연설회 하고 토론. 근데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PK, TK만 가거든요. 수도권 그다음에 호남 했었고 어때요? 지금 TK 쪽에서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지 않나? TK 저 대구 경북에서 하는 그 연설회가? 예, 그 수도권은 10일 날 하고요. 이제 지난달 30일 호남을 시작으로 어제 대구, 어제 부산, 오늘 대구 이제 요렇게 지금 돌고 수도권은 연설회는 안 하고 TV 토론만 했었구나.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TV 토론을 5번이나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런 일정이 계속 진행 중인데 이제 뭐 아마 의외로 지금 좀 그 원래 예상하지 못했던 의제가 이제 이를테면 뭐 여성 청년 할당제 같은 이제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제가 사실 보수 정당 당대표 선거에서 이게 의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는데 그게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대선 전략 관련해서 이른바 통합론이냐 자강론이냐 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뭐 기다릴 거냐 아니면 뭐 누구를 왜 기다리냐 뭐 이제 버스 자가용 버스냐 노선 버스냐 이거 아니에요 완전히?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논쟁 구도가 좀 이어지고 있고 어제 PK 토론회에서는 이제 이런 기존의 논쟁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금 눈길을 끌었던 거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그 MBN 방송 토론회 때는 나는 대표가 되면 전직 대통령 석방을 요구할 것이다 X 딱 들었는데 어제는 연설 가운데 이 고령이고 장기간 구금돼 계신 전직 대통령들 즉각 석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산 시민들한테 호소를 했는데 이게 어제 연설 중간에 박수가 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요건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메시지상으로 봐선 PK가 아니라 아무래도 오늘 TK를 미리 어제 예상하고 오늘 아침 조간에 실려서 연설하는 이제 TK 당원들이 그걸 좀 미리 보게 하려는 게 아니었냐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연설에 TK에서 하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하겠네. 나름 TK 당원들이 거의 반 이상이 아마 핵심 당원들이 다 TK에 있으니까. 네, 그죠? 그렇죠. 예, 이준석 후보 쪽 움직임은 어때요? 지금? 이준석 후보 쪽은 이제 앞서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그 대구를 한번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대구 민심 호소한다는 취지에서 대구에 뭐 상주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고 실제로 뭐 대구 뭐 시장 이런 데를 돌면서 한번 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뭐 충분히 자기 그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뭐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당원들의 어떤 지지세 뭐 좀 경험과 경륜이 있는 정치인을 선호하는 어떤 그런 거에 좀 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수요일 정치 플렉스 시간에 박주민 의원 출연했거든요. 격주로. 네. 또 제가 물어봤죠. 이준석 태풍. 왜냐하면 박주민 의원도 민주당에서 그 신세대 선두주자 격이니까. 네.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도 젊은 애들 모이면 이준석 후보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맨날 이 얘기만 하는데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지난주에는 이제 이준석이 되는 거야? 막 이런 분위기 모이면 우리 민주당은 어떡하지? 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뭔가 이번 주부터는 그냥 이준석이 된 것 같던데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준석은 이미 당선이 됐어요. 이미 갖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민주당이 대응을 해야 되냐. 요 단계로 이미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이제 당 대표로서 이제 설정을 해버리고 잘할 것이다. 우리가 빨리 대응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반대로 인기는 많지만은 이건 뭐 전형적인 포퓰리스트다. 나이만 30대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노쇠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뭐 좀 무너지지 않을까. 자중질환에 빠지고 당내 뭐 이제 분란에 빠질 것이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뭐 얘기는 하여튼 계속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세우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뭐 자중질환을 빠지는 쪽으로 가면 민주당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중질환 안 빠지고 그냥 확 바람이 계속 불면 민주당 어떡한데요? 뭐 그냥 걱정만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뭐 민주연구원 이런 데서 세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6월 말 이렇게 들으면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6월 말 되면 민주당은 벌써 대선 모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딱히 이준석 젊은 당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 이런 거를 세울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후보 캠프는요?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 캠프나 이낙연 그다음에 정세균 이 빅3 캠프에서는 오히려 캠프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렇긴 한데 뭐 젊은 당 대표에 대해서 대선 주자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전략을 세우고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건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세워야 될 전략인 건데 아니 다만 이제 청년층이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았는데 서울시장 선거 때 국민이 많이 찍었는데 거기서 이준석 당대표가 돼버리면 청년층 확 넘어가면 민주당은 곤혹스럽잖아요. 정통적인 표밭이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전 대선 주자들이 대책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근데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이제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 시끄러웠고 또 하나 이제 우려스러운 게 이제 6월 중순쯤 되면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책 쓴다는 얘기도 책을 쓰시는 거고 또 출마 선언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지 젊은 당 대표 뭐 계속 2030을 만나는 거는 대선 주자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걸로면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는 정책 싸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어제 굉장히 좀 특이한 눈에 띌 만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JTBC와 인터뷰를 했는데 형수한테 옛날에 욕한 거를 사과한다. 갑자기? 뭐 모르겠어요. 그게 사전에 조율된 건지 아니면 기자가 갑자기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더라고요. 대선 주자들이 이제 자신들의 흠결
충분히 예상되는 공격 지점에 있어서 투구한다는 거구나. 대비책을 나누고 벌써부터 여기에 발언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벌써 대선 분위기가 좀 뜨는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읽어드려야 되겠다. 송지민님, 고 기자님 요즘 자신감 뿜뿜입니다. 사회자가 바뀌니 크크 보기 좋아요. 듣고 계십니까? 청와대에 계신 분. 자, 오늘 곽지연 기자, 고정은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